안녕하십니까. 참오이 보이차 시음기입니다. 오늘 시음할 보이차는 메가티에서 샘플 기획전에 나왔던 90년대 홍인철병을 시음하려고 합니다. 119g이 남아 있는 것을 샘플로 구매를 했습니다. 90년대 홍인철병으로 소개했는데요. 홍인 계열의 철병으로 희소한 차프입니다. 희소한 철병이다 그랬습니다. 이 희소한 철병이고 그랬다는 거는 이 차가 어떤 그 특징이 알려져서 희소한 차다라는 이야기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소한 철병이다. 이 안에를 보면요, 내비가 있는데 좀 특징이 확실해서 특정 지어지는 차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희소한 차다라고 특정되어진 철병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랑 좀 남은 산계된 차가 있는데요. 이 홍인의 내비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완전히 안에 파묻힌 녹인의 내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중 내비예요. 이중 내비. 안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녹인 내비가 있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앞병 할 때 어떻게 뭐 하나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들어가서 어떻게 실수로 하나 만들어졌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일부러 이렇게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어질 수 있는 이 대홍인의 포장지를 갖고 있는 홍인 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이 지어질 수 있는 이 차가 이거 매우 희소한 차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뭐 조금 뭐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특정되어질 수 있는 차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홍인 계열이라고 소개를 한 걸 보면 홍인의 맛과 향과 특징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벽면을 자세히 보면 여기가 윗면이겠죠. 이게 대홍인의 모양새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 생각은 조금 덜 드는데요. 그냥 홍인 정도 아니면 대홍인 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갑급 홍인은 아닐 겁니다. 갑급 홍인은 갑급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 같더라고요. 포장지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홍인, 대홍인 뭐 그런 차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4.5g을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장을 열고 이렇게 있으니까 향이 올라와요. 이런 정도의 향기는 느낌상 상당히 오래된 90년대지만은 더 익기는 더 익은 모양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향이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탕을 우려서 마셔보면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90년대 홍인 철병입니다. 홍인 계열이라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탕입니다. 한 30년 된 차겠죠? 30년 약간 덜 됐거나 30년 조금 더 됐거나 그런 차품인 것 같습니다. 저 노차 향이 잔에서도 바로 잘 맡아집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많이 노차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 좋은 차맛, 차맛 좋습니다. 하여튼 차맛은 굉장히 좋으네요. 그리고 아주 충분한 노차가 됐고, 노차의 향기와 차맛, 이 정도 맛과 향으로 익을 정도면
그냥 저의 읽는 개념으로 봐서는 한 35년에서 40년은 돼야 최소한 이 정도 읽을 거다. 읽는 어떤 속도 이런 걸로 볼 때는요. 이제 90년대 말이다 생각하면은 그거보다는 더 빨리 읽은 차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읽으려면 90년대 초나 80년대 말쯤 돼야 한 이만큼 익은 노차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90년대 홍인철병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보관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홍인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홍인의 맛과 향이요. 홍인의 차기도 느껴지고요. 일단 차기는 느껴지고 맛과 향도 있는 것 같아요. 여지껏 이제 홍인에 대한 마흑채, 괄풍채까지 하면서 홍인에 대한 무지막지한 시음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모든 무지막지한 시음을 한 그 맛과 향이 한 군데로 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 강한 고산미와 차기, 강화되는 거죠. 홍인, 강한 차기의 맛과 향이 있다는 거, 이 한 군데로 계속 달려온 겁니다. 근데 이 차가 강한 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맛과 향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탕에. 그리고 굉장히 좋은 노차의 맛과 향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노차들에서 이런 맛과 향이 딱 나옵니다. 이 맛과 향을 이런 차 맛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노차다 그런 생각이 드는 754이 이런 맛은 아닙니다. 754이 뭐 858 이런 맹해 지역 이런 차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754는 무조건 아니고요. 뭐 홍인이라고 이제 포장지도 되어 있으니까 아닌데, 아니고 굉장히 좋은 맛과 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40년 이상은 익어야 한 이런 정도 노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잘 익었습니다. 마시고 난 뒤에 단맛이 아주 좋고 입안에 홍인의 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 홍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려진 10초 우려진 두 번째 탕입니다. 이런 맛 많이 봤는데, 이 홍인의 맛이에요. 홍인인 것 같습니다. 홍인의 차기가 느껴지는 그 맛과 향이에요. 차기가 아주 그냥 세게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7542에서 들어오는 차기하고 기가 세고 막 이렇게 이런 거 7542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홍인, 갑급 홍인에 이런 홍인에서 들어오는 차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홍인이 더 센 것 같아요. 차기가 아주 그냥 마음에 듭니다. 막 세게 들어오네요. 뭐 쓴 고미가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쓴 고미의 어떤 느낌과 향이 있는 듯한 정도와 강한 차기, 그 강한 고산미, 어제 시음한 그 괄풍채, 한 20년 된 괄풍채에서 강한 차기가 또 그런 산미의 강한 부분들이 또 강한 차기를 만들어주는 요런 부분이 괄풍채의 역할일 것이다. 어저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무지막지한 생각이. 근데 홍인에 괄풍채 들어가는 거 별로 이상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뭐 마흑채, 괄풍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생각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괄풍채가 그렇게 차기가 있는 차인지는 제가
어제 괄풍차 하면 고수차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수차 정도까지는 안 되는 차였을 텐데 20년쯤 익으니까 막 차기와 향과 세기가 홍인스러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 맛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차기도 그냥 강하게 들어오면서 괄풍채 노차죠. 고수차 노차는 아닙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 이 차가 아주 차기가, 그리고 이 맛과 향은 홍인의 맛과 향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인을 만든다 하면 요 정도의 맛과 향이 나와줘야 홍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대홍인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조금 더 이 차기는 좀 약하게 느껴지는 듯 하면서 둥구를 하고 찰진 질감도 좀 있고, 대홍인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냥 약간 갑급 홍인인 면도 살짝 있는 듯한 그냥 그런 홍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급 홍인보다는 조금 더 일반 홍인 정도. 제가 이제 홍인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대홍인, 그냥 홍인, 갑급 홍인. 그래서 갑급은 대개 이제 도장을 찍어서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갑급 홍인은 아닌 일반 홍인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홍인의 특징인 차기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7542 노차보다 홍인이 더 차기가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8582하고 홍인하고 하면 마카마카 되겠죠. 7542 노차가 차기가 모자라서 어쩌면 이제 더 센 놈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8582가 만들어졌나 하는 생각도 결국에는 7542 노차를 비교할 수 있는 차는 이제 홍인 노차거든요. 홍인 노차랑 비교했을 때 7542가 조금 더 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맹해 지역 차 갖고도 좀 홍인처럼 좀 차기가 세고 그런 차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85배방 만들 때는 주문자가 7542보다 더 세고 강한 차기가 있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8582가 약간 그런 의도도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8582가 셉니다. 차기도 세고 특징도 센데 7542랑 비교해보면 홍인이 더 센 감이 있어요. 뭐 이무지역 차로 경배를 많이 했을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차가 맹해지역의 그 유명한 7542보다 더 세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홍인에 대한 이해는 차기가 센 게 홍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차기가 세고 거기 이제 지난 몇 편 전에 이렇게 홍인의 네이버에서 이제 찾아본 홍인의 특징에 쓴 맛이 날 정도로 나는 뭐 그런 거랑 이제 차기가 강한 고산미가 세고 차기가 강하다. 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홍인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인의 이 차기가 세고 고산미가 좋고 차기가 센 이 모습이 결국에는 7542 배방도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 그렇지만 이제 7542가 더 약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홍인의 배방이 홍인의 이제 방법과 특징이 7542도 75배방도 이제 홍인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무정산 야생차 특급품도 홍인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이 홍인의 차품이 선대 차품이기 때문에, 위의 차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위의 차품의 영향을 받고 그런 제차 방법을 활용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생차 특급품도 그렇고 75배방도 그렇고 차기가 강하고 고산미가 좋은
그런 차로 개발이 되어진 모습이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홍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인은 센 차입니다. 한 20초 됐나 그런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탕입니다. 야, 딱 홍인의 차품인 것 같습니다. 야, 이 맛이에요. 네. 네. 이 무지막지한 홍인이나 뭐 이런 제 시음기의 모든 결과가 여기를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이 달려간 차기가 센 이 홍인의 이 차 맛, 그 아주 정확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차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홍인을 마셔보면 다 이런 게 있어요. 다 이런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조금 갑급은 뭔가 좀 더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홍에는 뭔가 좀 더 부드러운 면도 있고 둥글한 점도 있고 점성도 좀 느껴지는 점도 있고, 대홍에는 그런 모습이 있고, 요것은 그냥 홍인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모습이 딱 그냥 홍인 청병을 철병을 만들던 딱 요렇게 이제 만들려고 아마 만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홍인의 차품은 매우 인상적이고 차기가 세고 강한, 그래서 이 홍인의 이 인상은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나요. 이 홍인의 차의 맛과 이런 건 기억이 잘 납니다. 그리고 모든 홍인을 마셔보면 하여튼 이 맛과 향이 있어요. 차기도 적당히 세든가 이렇게 세든가 이 맛과 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홍인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홍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홍인의 차품이 나올 만한 배방을 안 쫓아갔거나 포장지는 뭐 그냥 입힐 수가 있는데, 홍인의 이런 맛과 향의 특징이 나와주는 게 이제 홍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첫 잔 마시고 나서 단맛도 좋고 입안에 향이 남는데 홍인의 향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홍인의 차품이 선명한 홍인 철병인 것 같습니다. 40초 우려진 네 번째 탕입니다. 세 번째 탕 마시고 나서도 역시 단맛이 아주 좋고 뒷맛이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달고 맛있고 약간 미룬도 느껴지고요. 맑은 듯 맛있는 회감처럼도 느껴지기도 하고, 이 질감이 살짝 느껴지는 이 맛있는 달고 맛있는 회감, 맑은 듯 맛있는, 마흑채하고 괄풍채 합치면 이렇게 될 것 같은,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마흑하고 괄풍을 40초인데요. 이 향기, 잔에서 올라오는 이 향기도 딱 홍인의 향기입니다. 야, 너무 괜찮은데요. 야, 이 맛과 향기, 이 분위기, 차기, 754보다 더 차기도 있고 맛과 향 분위기도 매우 전형적이고 858이만큼이나 특징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홍인. 그리고 지금 이 홍인의 차품, 일단 대홍인 차품은 아니에요. 대홍인 차품은 아니고 그냥 홍인인 것 같습니다. 홍인 그냥. 그래서 대홍인 차품을 가진 거는 대홍인으로 소개가 되어진다고 봐야죠. 이 차가 이제 홍인으로 소개된 건 홍인입니다. 대홍인 포장지 같은 포장은 가지고 있지만 이 차가 대홍인이었으면 대홍인이라고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홍인 차는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홍인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홍인 철병.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냐 누가 물어보실 수 나는 것 같아요.
대홍인은 대홍인의 차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홍인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구분이 좀 될 만큼 구분이 되집니다. 갑급 홍인은 갑급 홍인 나름대로 좀 구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갑급이라는 도장을 찍는 거죠. 갑급인 대신에 고산미가 세겠죠. 갑급이 찍혔다면 고산미가 더 세게 생겼잖아요. 갑급을 모은 차다. 그럼 갑급인데 왜 고산미가 세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갑급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고산미가 더 셀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갑급이란 이 홍인에 비하여 갑급을 찍었기 때문에 등급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고산미는 세겠다, 그런 생각을 더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인도 뭐 그렇게 만만한 차는 아닌데, 갑급은 고산미가 더 센, 그러면서 이제 단맛이 강렬하겠죠. 더. 그리고 이제 역시 배방에 의해서 나오는 홍인의 맛과 향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급보다는 그냥 이런 홍인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고, 갑급을 만드는 것보다는 홍인을 만드는 게 수량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갑급은 갑급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갑급이 이 홍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고급적인 면이 더 비쌀 수도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갑급이나 이런 그냥 홍인이나 이 맛과 향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런 맛과 향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제 홍인의 전형적이고, 아주 그냥 홍인의 맛과 향이 아주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인 계열의 희소한 차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홍인 계열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홍인이라고 소개를, 홍인의 맛이 난다고 소개가 되었던 그런 차인가 보다 해서 이것이 이제 샘플을 구매를 한 겁니다. 그 단어 때문에. 희소하다는 것보다는 이제 홍인 계열의 그냥 소개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메가틴 소개글에 홍인 계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 계열의 희소한 철병으로. 그래서 이제 홍인 계열이라는 이제 단어를 쓴 것은 홍인의 맛과 향이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음을 했는데 역시 매우 전형적이고 거의 정확한 듯한 홍인의 맛과 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시음기는 이 홍인서부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하지만 거의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홍인서부터 갈라져 나온 차품이 이무정산 야생차 특품과 7호 배방을 만들어낸 거고, 홍인의 제차 방법과 홍인의 병배의 강한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양쪽으로 흘러간 거고, 7호 배방, 8호 배방, 뭐 여러 가지 청병 배방도 나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홍인의 차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인급 계열의 차들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인급 계열의 차들 밑에 그대로 이어받은 7자병차 시대의 차들이 나온 것이고, 역시 이 홍인의 강병배의 강한 차품의 특징을 7자병차의 모든 속하는 차들이 다 이어받은 겁니다. 이어받았고 그게 이제 언제 좀 바뀌게 됐냐면 고수차 나오면서 좀 바뀌게 된 겁니다. 대수차까지 뭐 대수차 대수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할 때까지도 그냥 크게 안 바뀌었는데, 고수 순료 차들 나오고 순료 병배 차들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 이제 좀 새로운 차들이 나온 겁니다. 홍인의 인급 차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고수차. 그래서 이제 완전 계열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의 모든 차들은 인급 계열의 차입니다. 인급 계열. 그 제차 방법과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차품의 유전자를. 그리고 이제 고수 순료랑 고수 병배는 요거는 이제
전혀 다른 계열의 차입니다. 다른 계열의 차고, 이것은 이제 예전에 호급차랑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호급차의 그 성력, 호급차의 성력에 거기에 끼워주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예, 거기에 끼려고 하는 차들이 있어요. 뭐 진순 아오를 거쳐서 뭐 순시흥이라든가 이런 차들은 거기에 끼고 싶어 하지만, 예, 거기는 또 너무 오래돼 있고 막 하니까 그냥 거기 그쪽 동네는, 호급 동네는 그냥 내비두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차들이나 호급차다 하고. 그래서 호급은 어떻게 보면 단절되고, 지금 새로 열려지는 건 이제 고수, 예, 고수차 계열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수차 계열의 고수 순녀나 고수 병배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인급입니다. 인급 계열의 차. 그 인급 계열의 차를 만들어낸 주된 차가 이 홍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홍인이 인급, 그 다음에 칠자병차까지 다 홍인의 제차 방법과 홍인의 특징으로 만들어진 차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바로 이어받은 차들이 남인 계열의 맹해지역차 만들 때 남인에서 홍인과 같이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무정산 야생차도 역시 홍인의 유전자를 받은, 배방도 많이 이어받은 것 같아요. 이무정산 야생차 특급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한 방향의 제 시음기는 이 테두리 안에 다 있습니다. 천 몇백 편이 이 테두리 안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의 이 차를 시음을 하니까 딱 홍인의 맛이 나오는 걸로 볼 때, 이 천 몇백 편의 시음기가 의미는 있는 것 같다. 천 몇백 편이 거의 이런 테두리 안에서 시음이 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인의 차품은 차기도 강하고 맛과 향의 특징도 강하고, 그 강한 차에 홍인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차는 괄풍체인 것 같다. 요 며칠간 시음한 걸 통해서 생각해 보면 괄풍체다. 괄풍체가 제일 이 홍인의 특징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제 괄풍체, 마흑체, 그리고 뭘 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두 차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제 시음기 영상을 한 30여 분이 30여 분이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30여 분이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엔 제가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거의 뭐 홍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대홍인 하면서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홍인의 맛이 그냥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더 그렇고요. 그냥 홍인이에요. 이 기분 좋은 이 홍인의 이 맛과 향. 7호 사이가 약간 약해 보입니다. 홍인보다는. 쐐기나 어떤 강한 인상이나 이런 건 거의 858급 858이 노차, 노차급이 이렇게 강한 맛과 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7호 사이는 약간 강하고 날카롭지는 않아요. 7호 사이가 망치라면 858이는 무슨 칼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들어오죠. 날카롭게 막 카랑카랑하고 막 이렇게 차기 있게 막 들어옵니다. 858이는. 근데 7호 사이는 그냥 빵 하고 치는 것 같아요. 망치 같아. 7호 사이는. 근데 이 홍이는 망치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차기가 막 찌르고 들어오게 기가 막힌 맛과 향의
이 차기의 조화가 막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데요. 야, 참. 예, 지금 마신 한 모금이 그냥 홍인이라고 딱 도장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도장 찍어서, 야, 홍인이다. 예, 홍인 중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전형적이고 굉장히 좋아요. 예, 홍인이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개글에 홍인 계열의 뭐 내비도 2개 들어있으니까 희소한 철병, 이 정확한 홍인의 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모금을 마셨을 때 홍인이다 하면서 약간 신비로운 감이 살짝 들더라고요. 신비로운 향미가 있는 이 홍인의 아주 정통적인 맛과 향이 느껴지니까 약간 신비감이 드는 그런 느낌이 받아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칭송되고 회자된 어떤 그런 감흥이 약간의 신비할 정도로 매우 만족스럽게 그냥 딱 들어오네요. 한 잔 한 잔 마시는 게 아깝다기보다는 뭔가 한 잔 한 잔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매 잔이 막 그 감동이 막 오고 홍인에 다가오는 그 감흥이 매 잔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홍인 노차에서 얻는 만족은 참 754보다는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754보다 홍인이 좀 더 뭐랄까 754도 굉장히 좋거든요. 8582도 엄청 좋고, 근데 홍인은 약간 홍인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맛과 향 자체가 약간 신비감이 있는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홍인의 이 차기와 이 맛과 향이요. 하여튼 만족감은 역시 이제 홍인이 좀 더 있는 것 같으네요. 8582보단 홍인이 역시 그래도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우려진 5번째 탕입니다. 붉은색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 향기, 잔에서 올라오는 향기도 홍인의 향이 잘 나고요. 지금의 이런 잔을 마셔보면 7호배방 만들 때, 남인차들 만들 때 맹해지역 차를 가지고 홍인 같은 차를 만들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이걸 딱 마셔보면 이 맹해지역의 이제 노차들 7호사이를 비롯해서 이런 차들이 찻잎은 맹해지역 찻잎을 많이 쓰는데 차품은 홍인을 만들려고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똑같이는 안 돼도 그 차들은 다 그래서 이제 인급차에 홍인이 먼저 나오고 남인이 나오는 게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인 같은 차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홍인 만든 방법으로 남인들을 만드는 거고, 이런 홍인을 마시다 보면 그 생각이 그냥 듭니다. 지금 이 탕을 마시면 맹해지역 노차의 똑같은 차품이다. 맛과 향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차품,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낸 차들이 남입니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건 무슨 만드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남인이니까 어떻게 다르게 하고 뭘 다르게 하고 그렇게 안 해. 그냥 만들던 대로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차 방법으로 남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찻잎이 맹해지역 찻잎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홍인하고는 틀려지지만 착이라든가 고산미라든가
어떤 차의 어떤 지향하는 점들은 남인도 홍인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거와 이제 똑같이 나온 게 이제 같은 방법으로 또 이제 그냥 이무차 가지고 그럼 하나 더 만들자 해서 이무적산 야생차 특급품 나온 거예요. 그것도 예. 그러면 이제 홍인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같은 게 각급 홍인, 예, 각급 홍인이 예, 이 다원 소수차들 가지고 이제 조달할 수 있는 모습이 제일 각급 홍인이 예, 그런 모습이라 이제 갑급 홍인 같은 차품이 나온 것 같고 갑급 홍인을 제일 많이 참고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제 고수차를 제외한 이 모든 차는 홍인 계열의 차입니다. 홍인의 제차 방법으로 우리는 그걸 이제 인급 차라고 합니다. 인급 계열의 차. 그 군소차 창의 그 모든 차도 다 인급 계열의 차예요. 홍인 같이 만드는 겁니다. 홍인 같이. 홍인 같은 방법으로 홍인 같은 원리로 물론 그렇게 안 만드는 것도 있어요. 좀 마시기 편하고 그냥 구감이 좋은 차 만들어야지 그러고 만든 예, 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솜씨를 발휘해서 병배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홍인과 같은 원리로 이제 병배를 한 차들이 많다는 거죠. 뭔가 개성 있고 특징 있고 우리만의 좀 예, 차기도 좋고 차기가 안 느껴지는 것보다 느껴지게 만들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다는 거. 일부 누려진 6번째 탕입니다. 결국엔 이제 홍인을 이해하면서 이 모든 차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야, 그냥 딱 거의 정확한 홍인의 맛과 향이네요. 야, 뭐랄까, 예, 인정? 예, 홍인이라고 인정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차 맛은. 마치 저한테 나 홍인인 거를 인정을 해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탕이 입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모금 딱 마시면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홍인이네. 홍인의 가장 전형적인 가장 강력한 특징이 그대로 그냥 거의 100%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야,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나온 이런 홍인들은요 거의 이런 차품일 겁니다. 이것만 특별히 100%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면 다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딱 이런 차품 홍인 나옵니다. 대홍인은 대홍인으로 나올 거고 홍인은 예, 제대로 된 이런 홍인 배방이면 딱 이 차 맛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 차가 특별히 좋고 나머지 시원찮은 게 아니라 예, 홍인의 철병이든 홍인의 차 맛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차들은 거의 전부 똑같이 이런 맛과 향이 나와야 돼. 그리고 실제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 나오는 차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 홍인을 만든다고 만들었고 홍인의 차 맛이 나온다고 소개한 차들은 거의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예. 이력이 좀 예, 제대로 된 이력을 가지고 소개된 차라면 거의 이런 홍인의 차 맛이 그냥 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차를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지하게 만든 차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있죠. 있어가지고 예, 홍인 차를 그렇게 조금 만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홍인을 마셔야 되는데 많이 만들었겠죠. 예, 그래서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뭐 다 마시지 않고 남아있는 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냥 거의 그냥 예, 홍인의 이런 차, 754이 사면 다 754이 차품 나오듯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홍인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으면 다 이런 차품 나온다는 거죠. 무슨 뭐 특별한 배방을 통해서 어느 한 군데서만 특별히 소량으로 홍인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홍인 예, 그 당시에 생산된 이제 예, 홍인을 만든던 그런 차창들에서
나온 차들은 무조건 이런 홍인의 차품이 거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포장을 가지고 있는 차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들을 이제 어렵게 호급차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막 어렵고 굉장히 먼 차로 생각되지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시음을 하다 보니까 인급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인급차가 수두룩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들의 고수차 빼면 거의 다 인급차다. 인급차의 특징, 홍인의 특징으로 다 만들어진 차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호급차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호급차의 특징은 고수차로, 쇠총모차로 깨끗하게 정성껏 잘 만든 게 호급차입니다. 그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차창마다 차 맛이 다르다. 차순호 다르고 경창호 다르고 송빙호 다르고 다 차 맛이 다르.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호급차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급차는 그 세 가지 특징이 그냥 호급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수차로, 쇠총모차로 정성껏 잘 만드는 이게 이제 호급차고, 인급차는 홍인. 이 당시에 이제 이 홍인을 필두로 이제 고산미가 강하고 차기가 강하고 일단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진 차가 이제 이 메인 주력 홍인 차품이고, 이와 같은 원료로 맹해지역 차를 만드는 게 이제 남인, 가급남인, 을급남인에서 754이 뭐 858이 다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무정산 야생차 나온 거고, 그거랑 비슷한 차들 다 만드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게 이제 보이차의 전부입니다. 호급차서부터. 이런 흐름이 요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시음으로도 그게 이제 확인을 한 게 이제 저의 1400여 편의 시음기고, 그런 테두리와 그런 흐름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결정판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홍인을 시음을 해서, 야, 이거 진짜 100% 홍인의 맛과 향이 아주 전형적이고, 이걸 마셔보니까, 다른 남인의 차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이 차를 시음한 게 어떻게 보면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결정판을 생각해보는 결정적인 내용을 오늘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지껏 한 얘기의 결론을 또 진 거죠. 그러니까 남인은 홍인같이 만드는 거죠. 맹해지역 찻잎을 가지고 홍인같이 만들고,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특별히 막 또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연구했죠. 새로운 차로 만든. 근데 그 연구하는 모든 그 재료나 기술적인 바탕이나 뭐 병배나 이런 게 다 홍인의 기술력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홍인의 차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남인이 어디서 그냥 갑자기 날라온 게 아니라 홍인을 만들던 사람이 남인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급차하고 인급차하고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닌데 많이 동떨어져 있고, 이 이질적인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호급차 중에 어떤 부류의 차들이 인급차에 홍인의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급차들이 각각 다 특징이 다른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차들이 인급차 만들어지는 이 홍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과제가 될 것인데요. 그 많은 호급차들 중에 어떤 차냐, 대충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어디서 얼핏 본 듯한 송빙호 같은 거. 송빙호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송빙호가 이 홍인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차 맛이 보면요, 약간 송빙호 이런 게 있어요. 송빙호 구산미도 세고 차기도 좋고, 송빙호라든가 몇 개의 차가 홍인에 아마 영향을 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인서부터 이제 또 쫙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호급차에서
홍인으로는 어떤 호급차가 영향을 줬고 그 호급차의 특징은 물론 홍인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인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호급차가 어떤 거냐, 그걸 이제 찾아보는 게 이제 요 다음에 저의 시험기의 어떤 방향성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것이고, 이제 혹시 들으신 분이 있다면 같이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냥 뭐 송빙호가 제일 생각은 딱 떠오르는 송빙호. 송빙호가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 뭐 경창호 이런 건 아니겠죠. 제가 볼 때 차순호도 아닙니다. 차순호 이런 작품이 아니에요. 차순호도 아니고 경창호 빼고 차순호 빼고 동경호 이런 거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가능성 있는 게 일단은 송빙호가 아닐까. 양빙호는 의방차 갖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양빙호 빼고 그러니까 몇 개 안 남는 거거든요. 호급차 몇 개 안 남는 그 중에 홍인의 영향을 준 호급차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찾아 나가면 얼추 이제 찾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차품은 이 홍인의 어떤 전형적인 그 맛과 향이 너무 좋고요. 이제 마시고 난 다음에 그 향으로도 나고 약간 신비감이 느껴질 정도의 전형적인 이 홍인의 맛과 향 아주 마음에 듭니다. 7542보다는 역시 약간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원조라 그런가 더 마음에 들고 더 인상적이고 약간 신비감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 작품은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홍인을 90년대 홍인의 맛과 향이 잘 나오는 이 철병을 시음을 했는데요. 이 차맛은 뭐 그냥 거의 정확하고 해야 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벌써 한 4, 5탕 지날 때 아주 뭐 그 홍인에서 오는 이 감동과 만족감과 전형적인 그 작품에 너무 괜찮았거든요. 이 중후반탕이 뭐 그냥 홍인의 맛과 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인을 찾아갈 때 이제 여러 가지 홍인을 마셔보면서 제일 중심이 되지는 그 맛과 향을 찾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고요. 그 맛과 향은 인상적이고 차기가 세고 약간 쓴 향이 있는 듯한 차기가 센 그런 고산향 센 그런 맛이에요. 딱 그게 이제 홍인의 맛과 향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홍인을 마시다 보면 그 포인트가 잡히게 될 건데요. 그게 이제 홍인의 맛과 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그냥 이렇게 딱 거의 그 뭐랄까 정확할 정도의 인상을 딱 받는 홍인 철병이었습니다. 단맛도 좋고 그냥 후미에 오는 단맛 달콤함 그 홍인의 맛과 향이 남는 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오늘 홍인 철병을 시음을 했고 여지껏 이제 시음했던 어떤 시음기의 흐름이 제대로 가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더 힘을 받아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호급차 어떤 호급차가 홍인에 좀 저걸 도움을 줬을까? 홍인 이제 만들 때 어떤 호급차를 참고를 했을까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당장 찾아가지는 않고 기억하고 이렇게 시음하다 보면 언급이 되어지고 이제 찾아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음기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얘기한 거는 홍인의 어떤 전형적인 맛과 향의 특징, 제차 원리가 이제 지향하는 차품이 남인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무정산 야생차로도 이어졌다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인의 전형적인 특징은 일단 고산미가 좋고 맛과 향이 강하고 세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노차가 되고 그 중간에도 매우 인상적인, 예, 특징 있는 차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홍이는 약간 다른 차품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급차들, 7대 인급차들에 보면 대홍인하고 각급홍인이 있어요. 예. 그 중간쯤 모습이 이제 홍인의 모습인데, 각급홍인이 이제 일반 홍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대홍인하고 각급홍인하고 중간쯤이 그냥 홍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부류로 나누는데, 경전해고는 둘로 나눴습니다. 근데 실제 차는 세 가지로 있는 겁니다. 실제 차는 세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음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